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장 폭락 가속화, 대폭락이 오면 원전 이 주식을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증시에 대한 간단 브리핑, 그리고 원전 관련 최근 뉴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전반까지 여러분께 영상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 다양한 주식들이 워낙에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걱정들을 풀어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증시가 요즘 어떻죠?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전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부터 증시가 조금 더 하락식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고 해서 연말에 증시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에 상승하는, 뭐 2023년도에 새로운 정부 정책 자금도 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가 기대감을 좀 낮춰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거고 경기 침체는 더 와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증시는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는 1월 중순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고요. 이러한 증시 상황에서 지루한 증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조정받는 증시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웬만한 주식들은 전부 다 싹 다 조정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시의 조정이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담아다 봐야 될 만한 주식들, 매수해 봐야 될 만한 주식들 찾아봐야겠죠.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지금 당장의 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에는 2023년도 이번 연도에 어찌됐든 한 번쯤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슈들,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을 만한 기업들, 실적이 괜찮을 만한 업종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주식들을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들은 매집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년 한 번쯤은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실적주에 주목해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집중해라 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적으로 바이든 정권 이후로 정책이 바뀌었죠.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측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40년 만에 바꾸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활용도, 원전에 대한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탐사 이전나 원전 새로 짓고 수명도 늘린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가장 큰 과거의 원자력 발전을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가장 중요한 지금의 가장 큰 이슈를 겪었던 일본마저도 원자력 발전을 이제 슬슬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부가 원전을 짓고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수명도 늘리는 쪽으로 원전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탈탄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명분 삼아서 2011년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유지해온 사회적 합의를 폐기하는 모습이다. 기시다 주미제 후미오 총리, 일본 총리는 22일 도쿄 관저에서 관계부처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지금 이제 녹색전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녹색전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가 8월 연내 방침으로 정하기로 한 뒤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한민국은 보다 더 적극적이죠. 심지어는 이번에 2022년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2022년도 이제 슬슬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올해 원전 전력 거래량 비중 7년 만에 최고 역대 기록을 넘본다라는 내용입니다. 11월 누적 비율이 30.7%고요. 2015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한빛 4호기가 재가동을 했고 신한울 1호기도 준공 영향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원전을 또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양이 더 늘어난 거죠. 25기 중 22기 운전, 오버홀 4달 중 가동이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상 차트를 보시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 이거죠. 지금 이제 파란색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구에 지금 노란색이 유연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이제 초록색이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재생 에너지가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증가폭이 조금씩이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LNG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가스죠. 근데 가스가 비싸졌잖아요. 그죠? 근데 LNG 사용량이 줄고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유연탄의 사용량도 줄고 무엇의 비중이 증가했다?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올해 11월까지 전력 거래량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죠. 이대로 가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올해 한빛 싸우기를 가동하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신한울 1호기도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25기 중 22기를 가동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말에 가동을 시작한 것들이 몇 개 많기 때문에 2023년도 내년에는 30%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산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되면 무엇에 유리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연가스는 뭐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 수입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무역, 흑자를 내기에 유리해집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반도체 휘청거리고 있죠? 그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도 요즘 휘청거리고 있죠? 그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우라늄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뭐 에너지 다른 뭐 원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내년에 올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생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전의 이게 목표가 끝인가요? 아니죠. 원전 수출을 해야 되겠죠. 원전 수출. 원전을 수출해야 합니다. 근데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원전 산업이 다 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원전 관련 부품 생산 기업이 다 파산하거나 축소를 통해서 굉장히 재정기 위기가 힘들었었어요. 그죠? 힘들어서 사실 부품을 수주한다라고 해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망가졌었는데요. 이러한 망가진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에 새로운 원전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산업부 내년 에너지 안보 강화에 4.4조 투입, 원전 공급망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신산업 창출, 지금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에서 지금 현재 총 11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라는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이제 내년에 또 정부 정책 자금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열심히 부품을 조달을 통해서 이 뭐 원전을 열심히 가동을 하고 내년에 무역 적자도 줄이고 에너지 안정화를 시키고 동시에 원자력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서 원전의 생산 기업들이 탄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된다? 원전 수출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들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전이 있다. 반도체 원천 기술 육성의 초점, 복지부 첫 100조 원 예산대 시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이시죠?
2023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시면요. 뭐 다양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핵심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봤더니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원천 기술, 반도체 원천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원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원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읽은 게 맞네요. 원전 기술이죠. 그죠? 반도체 원전 기술의 육성에 초점을 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고용 쪽에 많은 비중이 쏠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교육, 뭐 그리고 국방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 R&D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첨단 사력,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반도체와 에너지, 원전 기술 육성에 초점에 맞춰 정책됐다. 책정됐다.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대폭 줄었다. 지금 현재 첨단 주력 산업 육성 예산안 1,025억 늘어서 5조 7,311억 배정을 받았다고 하죠.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37억 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예산안 총액은 지금 이제 11조 1,571억 원보다 지금 현재 837억 원 감소했지만 첨단 주력 산업 육성 예산안 올해보다 지금 현재 1,025억 원 늘어난 5조 7,311억 원에 배정됐다라는 내용이죠. 용인 평택 반도체 특화장지 인프라 설비 투자에 500억 원씩 투입된다. 에너지 안보 강화의 예산은 올해보다 대략적으로 3.9% 1,758억 원 줄어든 4조 3,490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올해 또 새해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를 1,910억 원 늘렸고 혁신혁명 소형 모듈 원자로야 원천 해체 기술 개발에 39억 원과 337억 원을 신규 배정으로 편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핵심은 뭐다? 반도체 지원 분야가 좀 있겠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R&D에 바로 뭐가 배정됐다? 원전 기술이 포함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와중에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재도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리원전 순수 생산 설비 펌프 전동기에서 연기 발생 진화 완료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진화됐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면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 들고 있는 입장에서 곤란해지니까요. 25일 오전 10시 지금 현재 54분에 고리 원전 1, 2호기와 위치한 고리 1 발전소 순수 생산설비 건물 내 위치한 펌프 전동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즉시 소화 조치에 나섰고 라고 삼국수력 원자력 고리 원자력 본부는 밝혔다. 순수 생산 설비는 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설비로서 원자로의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원자력 본부 관계자는 발전소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외부 방사능 영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죠?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이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여집니다. 뭐 이번에 뭐 잘 해결했다라고 말은 하네요. 그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수 공사를 또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도 최악은 좀 면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주식시장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 한 번쯤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 정책 자금들 배정이 됐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신규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지금 배정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이 이제 보통 수주를 주기 때문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매출이 좀 잘 나야 나머지 하청 기업들도 전부 다 수익이 잘 나겠죠.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도가 지나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기준에서 계속해서 총 매출 그리고 부채 총계가 지금 현재 조금 지금 이제 완만하게 상승했고 그리고 자본 총계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산 총계 자체가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분위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도 당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감소했었는데 그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도 이번 연도 11월 달 기사 내용을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늘고 부채 비율을 줄이고라는 내용이죠. 실적들은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증가하고 부채 감소가 부채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도 더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우진이라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발전기와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호실적을 보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4%나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업들을 도대체 매수해야 될지 여러분께 기준을 잡기 좀 힘드실 겁니다. 만약 뭐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실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좀 특징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항상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적극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단기간의 수급 흐름이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이다시피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지금 현재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은 원전 관련된 기업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요런 타이밍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잠시 쉬어줬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부터 강하게 매집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결국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눌림목 자리마다 좀 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상 주가가 요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저가에서부터 떨어질 때 외국인 수급들이 빠져나갔다가 슬슬 저가를 잡았다 싶으면 외국인 비중 수급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를 가져간 거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들이 슬슬 저가를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눌림목이 나올 동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과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요런 구간에서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또다시 저가 대비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매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요. 슬슬 바닥을 찍고 외국인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한전 KPS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항상 이런 기업들이 이런 눌림목 구간마다 외국인 수급들이 매집이 잘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보이시죠?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외국인 수급들이 쭉 매집해 줬던 겁니다. 예, 보시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과하게 빠질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들었다 나갔다도 반복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뒤에는 항상 주가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보이시죠?
중간중간 매집하다가 튀어줄 때 이렇게 파는 자리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슬슬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KPS,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동향을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매집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전부 다 살펴봤지만 가장 정직한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 KPS가 굉장히 좀 정직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포착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다시 반전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뭐 다양한 이유, 뭐 유상증자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매집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보유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투산 에너빌리티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장 기술적으로 뚜렷한 종목은 한전 KPS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외국인 매집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전 KPS라는 종목을 좀 더 파악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한전 KPS야 실적 나아지고 있겠죠. 실제 기업 내역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매출치 계속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 부분도 2022년도 이번 연도에 살짝 주춤했다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매출도 증가하지만 영업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예상치를 보시면 이번 연도하고 매출은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대략 300억이 늘어나는 전망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파동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복잡한 시장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럴 때요 여러분들께 꼭 하셔야 될 건요 조건을 깐깐하게 주식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하냐면 실적도 좋고 기업의 기대감도 좋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도 좋은 이런 기업들을 다 찾아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매집하기 굉장히 지금 현재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증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올라가고 있는 상승 증시에서는요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좋고 성장성 높은 주식들이 다 고가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같이 조정받는 시기에는요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그것도 저가에서부터 외국인이 탐을 내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다? 저점에 있다. 그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볼 수 있겠죠. 그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했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바닥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바닥을 파고 지금 내려갈 전망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증시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이대로 계속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싼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에서 정신 차리고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의 특징과 방향성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에서 좋은 주식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혼자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급등 추천주를 통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를 매일매일 보시다가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추천할 때 그때에 맞춰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한전 KPS 같은 기업들을 거래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매력적인 자리에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맥점 자리에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보다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도 드리고 있고요.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가장 처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그 무료 급등 지원주, 무료 장난 시황, 무료 포착 자료 다양하게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양한 자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시면은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 종목들을 정리해서 삼성로봇 관련주 그리고 애플 관련 종목, 애플의 VRAR 내년 초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자료집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께 퀄리티 높은 자료들 이 자료집만 하나만 보셔도 로봇 관련 섹터는 어떻고 VRAR 섹터는 어떻고 애플 VRAR 내년 초에 공개한다고 하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관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꼭 다운로드 이어가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요.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지기가 맞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내년에 이 종목들 매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연말 갔을 때 2023년도 말에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손실 보기 힘든 기업들입니다. 오히려 수익이 났으면 낫지 여러분들께서 손실 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은 기업들 중에 하나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당장 빠진다고 해서 쫄시거나 굉장히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떤 타이밍에 매집을 이어나갈지에 좀 집중하면서 분석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고 있고 이미 우리는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들을 조금 더 확실한 종목들을 흐름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수익 보지 어떤 사람들이 수익 보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힘내시면서 원전 관련된 브리핑은 계속 이재진의 상한관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해드린 영상 오늘은 영상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매번 더 퀄리티 높은 정보들 더 좋은 정보들 여러분에게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